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얇아지고 힘이 줄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가벼워지고 예전엔 없던 정수리의 빈 공간이 보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그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말하지만 머리카락의 노화는 단순히 세월의 흐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 습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입니다. 오늘은 머리카락의 나이와 두피의 시간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그 안에 숨은 과학과 회복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카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의 한 부분이고 신체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조직입니다. 머리카락은 피부가 변형된 형태입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이 아래로 깊게 파고들어 모낭이라는 작은 기관을 만들고 그 속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납니다.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가 동시에 존재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뿌리 부분은 세포가 활발히 분열하며 성장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발은 이미 단단히 각질화된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도 통증이 없죠. 하지만 그 죽은 세포의 결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두피 아래에 살아있는 세포가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머리카락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자랍니다.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 세 단계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순환하죠. 성장기에는 머리카락이 하루에 약 0.3mm 정도 자랍니다. 퇴행기에 들어서면 성장세가 멈추고 휴지기에는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젊을 때는 성장기의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휴지기의 비율이 늘어나고 한 번 빠진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매 신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머리카락의 수명은 두피의 상태와 직결됩니다. 두피는 땅이고 머리카락은 나무입니다. 땅이 메마르면 나무가 자라지 않듯 두피의 환경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넣어도 머리카락은 자라지 않습니다. 두피는 피부와 달리 피지선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피지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피지가 너무 많으면 모공이 막혀 두피가 답답해지고 너무 적으면 건조하고 가려워집니다. 두피의 밸런스가 무너질 때 머리카락은 신호를 보냅니다. 쉽게 끊어지고 윤기가 사라지고 가려움이 잦아집니다. 네 번째, 나이가 들수록 두피의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모세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이죠. 혈류가 줄면 모낭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때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모근이 약해집니다. 결국 탈모나 머리카락의 가늘어짐으로 이어집니다. 두피를 만졌을 때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미 순환이 저하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땐 따뜻한 손끝으로 천천히 두피를 눌러보세요. 그 단순한 움직임만으로도 혈류가 살아나고 세포가 깨어납니다. 다섯 번째, 머리카락의 나이는 호르몬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의 감소가 머리카락의 변화를 크게 만듭니다. 에스트로겐은 모발의 성장기 유지를 돕고 두피의 유수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양이 줄면 두피는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쉽게 끊어집니다. 남성의 경우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모낭의 크기를 줄여 탈모를 유발합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유전형 탈모의 주요 요인입니다. 하지만 모든 탈모가 호르몬 때문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 영양,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요소들이 함께 작용합니다. 즉 머리카락의 건강은 몸 전체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인 셈이죠. 여섯 번째,
머리카락은 감정에도 반응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머리를 감거나 빗을 때 빠지는 양이 평소보다 많아졌다는 걸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고 혈관이 수축해 두피의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또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모낭세포의 생명주기를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마음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머리카락은 윤기가 돌고,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는 쉽게 푸석해집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은 두피를 보호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7번째, 두피는 외부 자극에도 예민합니다. 자외선은 두피의 노화를 빠르게 만듭니다. 피부처럼 두피도 햇빛을 받으면 콜라겐이 파괴되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모자를 자주 쓰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통풍이 되지 않는 모자는 오히려 열을 가둬 피지 분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샴푸와 린스의 잔여물은 모낭을 막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사용해 깨끗이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케라틴이라는 단단한 단백질이 주성분이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쉽게 끊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먹는다고 머리카락이 자라진 않습니다.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B군과 아연, 철분은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결국 머리카락의 건강을 지탱하는 기초가 됩니다. 9번째, 두피는 온도에 민감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의 피지막이 손상되고 건조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찬 물은 피지와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미지근한 온도의 물이 두피에 가장 편안합니다. 샴푸를 할 때 손톱으로 긁는 것은 모세혈관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끝의 지문 부분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문질러야 합니다. 두피 마사지의 압력은 약해야 합니다. 두피를 누르기보다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피부가 살짝 미끄러지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10번째, 머리카락은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두피의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면 머리카락의 생명 주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두피, 두 번째는 부드러운 순환, 세 번째는 안정된 마음입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유지될 때 머리카락은 나이에 맞지 않게 건강한 윤기를 되찾습니다. 11번째, 우리의 머리카락은 평생 동안 약 15번 정도 새로 자랍니다. 즉, 지금의 머리카락은 당신 인생의 15번째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당신의 생활 속에서 매일 조금씩 관심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말을 하지 않지만 당신의 하루를 기록합니다. 잠을 잘 잤는지, 물을 충분히 마셨는지, 스트레스를 풀었는지, 그 모든 것이 머리카락의 질감에 남습니다. 12번째, 머리카락의 건강은 결국 습관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한 번 두피를 만져보는 습관, 하루에 한 번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이 2가지가 머리카락의 나이를 늦춥니다. 오늘 밤 머리를 감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손끝으로 두피를 느껴보세요. 그 부드러운 온기 속에서 당신의 세포가 조용히 깨어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조금 더 빠르고 어떤 이에게는 느리게 찾아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유전이나 호르몬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과 환경, 마음의 상태가
모두 머리카락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진짜 이유와 계절마다 달라지는 두피의 변화, 그리고 생활 속에서 두피를 지키는 방법을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변하면서 모낭을 점차 위축시키고 머리카락이 얇아지며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모낭의 생명 주기가 짧아지고 두피의 건조함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호르몬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혈류의 감소, 산소 부족, 영양 결핍이 겹칠 때 모낭은 더 이상 머리카락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탈모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유전형 탈모입니다. 이건 주로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나지만 여성에게도 발생합니다. 가늘어진 머리카락이 점차 빠지면서 정수리나 앞머리가 드러나는 형태죠. 그 다음은 휴지기 탈모입니다. 이건 몸의 큰 변화 뒤에 나타납니다. 수술 후, 출산 후, 심한 스트레스 후 머리카락이 한꺼번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염증성 탈모, 원형 탈모, 약물성 탈모도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원인을 갖고 있지만 공통점은 두피의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탈모는 계절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봄에는 두피의 피지가 증가합니다. 겨울에 쌓였던 각질과 노폐물이 기온 상승과 함께 녹아내리며 모공을 막기 쉽습니다. 이때 두피를 충분히 세정하지 않으면 모낭이 답답해지고 탈모가 가속됩니다. 여름에는 열과 자외선이 두피를 공격합니다. 두피 온도가 오르면 피지가 과다 분비되고 땀과 먼지가 엉겨 모공을 막습니다. 이 시기엔 냉수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자주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는 머리카락이 가장 많이 빠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주기입니다. 머리카락은 여름 동안 성장기를 마치고 가을에 휴지기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빠지는 양이 많아 보여도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건조함이 문제입니다. 실내 난방이 두피의 수분을 빼앗고 피지가 줄어들어 가려움이 생깁니다. 보습 중심의 두피 케어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생활 습관은 탈모를 가속하거나 늦추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첫 번째로 수면이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가 회복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머리카락의 성장 세포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모발 건강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식습관입니다. 패스트푸드나 과도한 당분, 알코올은 두피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반면 단백질, 아연, 비타민 B, 오메가 지방산은 모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머리카락의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두피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 결과 영양이 모낭까지 닿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날엔 머리를 감는 시간조차 조용한 휴식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순간 두피의 혈류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청결과 순환입니다. 머리를 감는 횟수는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감으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오히려 피지 분비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감지 않고 방치하면 노폐물이 쌓여 염증이 생깁니다. 샴푸를 사용할 땐 손바닥에 덜어 거품을 충분히 낸 뒤 두피 전체에 골고루 마사지하듯 바르세요. 지문으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문지르되 손톱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코끝으로 느껴지는 거품의 향을 느껴보세요. 그 향이 마음을 안정시키며 교감신경을 잠시 쉬게 합니다. 6번째, 헹굼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샴푸보다 오래 해야 합니다. 잔여물이 남으면 모공을 막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헹군 뒤 손끝으로 두피를 만져 미끄러운 감촉이 남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씻어내세요.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두피가 아닌 모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두피에 직접 닿으면 피지선이 자극되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머리끝 중심으로만 살짝 발라주면 충분합니다. 7번째, 말리는 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기를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면 모발의 큐티클이 손상됩니다. 수건으로 부드럽게 눌러 물기를 제거한 뒤 드라이기에 찬바람으로 말리세요.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어 피지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머리가 반쯤 마른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두피를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세요. 그 단순한 자극이 혈류를 깨웁니다. 8번째, 계절에 따라 두피 관리법을 조금씩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봄에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두피에 쌓이기 쉬우니 세정력을 높이고 보습제를 병행하세요. 여름엔 햇빛으로 인한 자외선 손상을 막기 위해 외출 시 모자나 스카프를 착용하세요. 가을에는 영양과 보습을 동시에 챙기세요. 오일 성분이 들어간 두피 에센스를 가볍게 바르면 좋습니다. 겨울엔 실내 공기가 건조하므로 가습기를 켜고 수분 크림을 머리 앞라인까지 발라보세요.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입니다. 9번째, 머리카락의 회복은 느리지만 꾸준하면 반드시 변화를 보여줍니다. 하루 이틀의 관리로는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꾸준히 이어가면 모발의 두께와 질감이 달라집니다. 모낭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지를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부드럽게 감았다면, 오늘 조금 더 따뜻하게 마사지했다면, 그게 바로 내일의 머리카락으로 돌아옵니다. 10번째, 생활 속에서 피해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꽉 묶는 머리 모양입니다. 모근이 당겨지면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잦은 염색과 펌입니다. 화학 성분이 두피 장벽을 손상시키고 모낭의 세포를 약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밤샘 습관입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처럼 머리카락도 생기를 잃습니다. 네 번째로 금연입니다. 흡연은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모낭에 도달하는 산소를 줄입니다. 한 모금의 연기가 모발의 숨을 막는 셈입니다. 11번째, 두피는 하루 중에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아침에는 약간 붓고 낮에는 열이 오르며 밤에는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 주기를 이해하면 관리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브러싱으로 혈류를 깨우고 낮에는 햇빛을 차단하며 밤에는 두피를 식히고 보습하세요. 이 3단계 루틴이 하루의 두피를 안정시킵니다. 12번째, 두피 관리의 핵심은 결국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저녁, 머리를 감을 때 손끝으로 두피를 느껴보세요. 조금 더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머리카락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하루의 끝에서 머리를 감을 때 그건 단순한 세정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의식입니다. 머리카락과 두피는 우리가 겪은 모든 감정과 피로를 기억합니다. 그 피로를 씻어내는 행위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가볍게 만드는 치유의 과정이 됩니다. 이제부터 두피와 머리카락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루틴을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피 관리의 시작은 세정입니다. 깨끗한 두피는 건강한 모낭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깨끗하다는 건 과하게 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를 감는 이상적인 시간은 하루 한 번. 특히 밤에 감는 것이 좋습니다. 낮 동안 쌓인 먼지와 피지, 자외선과 땀을 저녁에 씻어내야 모낭이 밤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먼저 두피 전체에 충분히 적십니다. 이때 미지근한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두피의 유분막이 손상되고 너무 차가우면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샴푸는 손바닥에 덜어 거품을 충분히 내야 합니다. 거품이 세정을 부드럽게 해주고 손끝이 두피를 긁지 않게 보호합니다.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원을 그리듯 귀 뒤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천천히 마사지합니다. 이때 손끝의 압력은 가볍게, 피부가 살짝 움직이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헹굼은 세정보다 더 중요합니다. 샴푸 잔여물이 두피에 남으면 그것이 모공을 막아 염증을 만듭니다. 물이 깨끗이 흐를 때까지 충분히 헹구세요.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머리카락의 끝부분에만 사용합니다. 두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트리트먼트를 바른 뒤에는 1분 정도 기다렸다가 헹구면 영양 성분이 머리카락의 큐티클에 스며듭니다. 헹군 후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 물기를 흡수시킵니다. 비비지 말고 눌러 닦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드라이기에 찬바람으로 천천히 말리세요.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두피 마사지는 혈류를 회복시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5분만 해도 두피의 온도와 순환이 달라집니다. 마사지의 기본은 손끝의 리듬입니다. 양손의 손가락 끝을 귀 뒤쪽에 두고 정수리 방향으로 천천히 올리며 눌러주세요. 그 다음 손을 옮겨 앞이마에서 뒤통수로 부드럽게 훑어내립니다. 이 움직임은 머리카락의 방향과 혈류의 방향을 모두 따릅니다. 피부가 붉어지지 않게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혈류가 살아나면 두피가 따뜻해지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됩니다. 저녁에는 손바닥을 살짝 비벼 따뜻하게 한 후 그 온기로 정수리를 덮어보세요. 손의 온기가 머리카락의 뿌리를 감싸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네 번째, 두피 영양제와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피부와 마찬가지로 두피에도 성분이 중요합니다. 멘톨이나 알코올이 강한 제품은 순간적으로 시원해 보이지만 오히려 수분을 빼앗습니다. 두피에 맞는 제품을 고를 때는 무향 또는 약한 허브향, 저자극성 표시를 확인하세요. 오일을 사용할 때는 손끝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 정수리와 귀 뒤쪽 중심으로 가볍게 바릅니다. 그 후 손끝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면 흡수가 빠릅니다. 과하게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모발 관리 루틴은 세정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단단히 각질화된 조직이므로 자체 회복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머리를 말린 뒤에는 수분 크림처럼 가벼운 헤어 세럼을 발라주세요. 머리카락 끝에서 중간까지 손가락으로 빗듯이 고르게 바릅니다. 이때 빗질을 과하게 하지 마세요. 젖은 상태에서 브러쉬를 사용하면 큐티클이 벗겨집니다. 건조가 끝난 후에는 손끝으로 살짝 두피를 만져보세요. 건조하지 않고 부드럽다면 잘 관리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영양은 두피의 생명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몸속 영양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은 힘을 잃습니다. 머리카락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계란, 두부, 콩, 생선,
닭고기 등에 풍부합니다. 이와 함께 비타민 B, 아연, 철분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는 두피 세포의 대사를 돕고, 아연은 모낭의 회복을 촉진하며, 철분은 산소를 공급해 머리카락을 윤기 있게 만듭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수분은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 영양이 머리까지 닿게 합니다. 7번째, 두피를 위한 하루 루틴을 정리해 봅시다. 아침에는 손끝으로 두피를 가볍게 자극하며 빗질하기, 혈류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강할 때 모자나 스카프로 보호하기, 자외선은 두피 노화의 주범입니다. 저녁에는 미지근한 물로 세정 후 충분한 헹굼, 마사지를 통해 순환 회복, 드라이기로 찬바람 건조,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손끝으로 정수리를 눌러주며 하루를 마무리하기. 이 간단한 루틴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고 다음 날의 머리카락을 준비시킵니다. 8번째, 두피는 감정에도 반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두피가 차가워지면서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럴 땐 머리를 감는 순간을 마음의 이완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거품이 손끝에서 부드럽게 일어날 때 그 촉감에 집중해 보세요. 냄새를 맡고 온도를 느끼고 호흡을 천천히 고르세요. 이 작은 몰입의 순간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혈류를 회복시킵니다. 9번째, 환경 또한 중요합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너무 높으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50 사이가 적당합니다. 공기가 건조할 땐 가습기를 켜거나 젖은 수건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베개 커버를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에 피지와 먼지가 쌓이면 두피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10번째, 브러쉬 선택도 중요합니다. 두피를 상하지 않게 하려면 끝이 둥글고 부드러운 소재를 고르세요. 나무빗이나 실리콘 브러쉬가 좋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천천히 빗질하면서 두피의 순환을 도와주세요. 빗질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정돈하는 행위가 아니라 혈류를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11번째, 두피를 위한 주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세정, 이틀에 한 번의 마사지, 일주일에 한 번의 두피 스케일링. 스케일링은 각질을 제거하고 모공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하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전용 제품을 사용하거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두피를 덮은 뒤 손끝으로 부드럽게 문질러도 됩니다. 12번째, 머리카락은 우리의 생활 리듬을 닳습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가늘어지고 마음이 평온하면 윤기가 납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두피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건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치유의 루틴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머리를 감쌀 때 손끝에 느껴지는 미세한 통증이나 묵직함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건 두피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몸이 힘들다고 말하고 마음이 쉬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두통과 탈모는 자주 함께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모두 순환과 긴장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혈류가 막히면 영양이 닿지 못하고 근육이 굳으면 두피가 딱딱해지죠. 그 결과 머리카락은 영양을 잃고 두통은 점점 잦아집니다. 오늘은 그 연결의 고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몸의 순환과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머리카락의 건강과 이어지는지를 조용히 따라가 보세요. 첫 번째, 두피는 몸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몸의 피는 심장에서 시작해 머리 끝까지 도달하고 다시 발끝으로 내려갑니다.
이 순환의 흐름이 원활할 때 두피는 따뜻하고 머리카락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두피를 만졌을 때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건 순환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따뜻한 수건으로 두피를 감싸보세요. 그 부드러운 온기가 피부 아래의 혈관을 열어줍니다. 또한 손끝으로 귀 뒤쪽과 목덜미를 천천히 눌러주세요. 이 부위는 머리로 가는 혈류의 길목입니다. 그 길이 열리면 머리의 묵직함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두통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시니어에게 흔한 형태는 긴장성 두통입니다.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해 목과 어깨의 근육이 수축하고 그 긴장이 머리까지 전달되면서 생깁니다. 긴장성 두통은 무겁고 조이는 느낌이 특징입니다. 머리 전체가 조여오는 듯 하거나 정수리가 눌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약보다는 호흡이 먼저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어깨에 힘을 풀어보세요. 어깨가 내려가면 목의 긴장이 풀리고 그 긴장이 풀리면 머리의 통증이 줄어듭니다. 호흡은 두피 마사지와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손끝으로 정수리를 눌러가며 숨을 들이쉴 때는 손끝에 힘을 살짝 주고 내쉴 때는 힘을 풀어보세요. 이 리듬이 순환을 돕습니다. 세 번째, 두통과 탈모에는 공통적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관이 수축하며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두피염증이 생기고 모낭의 생명력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는 차가운 생각 대신 따뜻한 행동을 해보세요. 손끝을 비벼 두피를 눌러보거나 창가에서 햇살을 느껴보세요. 그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머리와 마음은 같은 신호를 공유합니다. 걱정이 많을 때 머리가 무겁고 불안할 때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이 뇌에서 시작되어 신경을 따라 두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의 온도는 머리의 온도와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두피의 건강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미소를 떠올리거나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뇌의 혈류가 부드러워지고 두피의 온도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두통을 줄이고 순환을 회복하기 위한 하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의 순환을 깨우고 양손으로 목 뒤를 문질러 주세요. 밤새 뭉친 근육이 풀리며 머리로 가는 혈류가 살아납니다. 낮에는 햇빛 아래에서 천천히 걸으세요. 자연광은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기분을 안정시키고 혈류를 촉진합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샤워로 몸을 풀고 손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세요. 그날의 피로와 긴장을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밤에는 명상을 하듯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 순간 머리에 열이 내려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여섯 번째, 두피의 순환을 돕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생강차를 하루 한 잔 마셔보세요. 두 번째로 연어와 고등어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해 두피의 염증을 완화하고 모발의 윤기를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로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철분과 비타민C가 풍부해 혈액 내 산소 운반을 돕습니다. 네 번째로 호두와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 식품들은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두피의 미세순환을 도와
머리카락의 뿌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7번째, 수면은 머리의 회복에 필수입니다. 잠들기 전 불빛을 줄이고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잠이 들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가 회복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모낭의 재생 시간을 빼앗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머리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8번째, 두통이 잦다면 생활 속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화면을 보는 시간이 길면 목 근육이 굳고 두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머리를 세우고 어깨를 편 자세를 유지하세요. 하루에 한 번은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몸의 균형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교정 습관이 두통을 줄이고 머리의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9번째, 마음의 회복은 두피 건강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머리카락은 생각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복잡할수록 두피는 긴장하고 머리카락은 약해집니다. 그럴 땐 생각을 멈추지 말고 호흡으로 바꿔보세요. 호흡을 들이쉴 때마다 머리로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내쉴 때마다 어두운 생각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단순한 이미지 훈련은 신경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머리의 통증을 줄입니다. 10번째, 감정이 머리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불안할 때 머리의 온도는 낮아지고 기분이 좋을 때는 두피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건 혈류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는 손끝으로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세요. 피부 아래의 신경이 자극되어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그 순간 머리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11번째, 머리와 마음을 함께 돌보는 하루 명상 루틴을 만들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정수리를 덮어보세요. 그 온기가 하루의 시작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낮에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깊은 숨을 들이쉬세요. 그 숨이 머리끝까지 닿는다고 상상하세요. 저녁에는 머리를 감으며 오늘의 생각을 흘려보내세요. 손끝에 닿는 거품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물결이라고 느껴보세요. 잠들기 전엔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그 순간 뇌는 안정되고 두피의 긴장이 풀립니다. 12번째, 이제 우리는 머리카락의 건강을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매일 조금씩 자라지만 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안정된 마음과 균형 잡힌 생활, 따뜻한 손끝의 습관이 그 방향을 정해줍니다. 매일 잠시라도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도 잘 살았다고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그 부드러운 손끝 아래 당신의 머리카락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13번째, 진정한 회복은 조용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머리를 만지고 호흡을 가다듬고 하루의 소음을 내려놓는 그 짧은 시간에 몸은 스스로를 복원합니다. 머리카락은 자라나기보다 기다림 속에서 강해집니다. 그 기다림을 견디는 사람에게 머리의 빛은 다시 돌아옵니다.